오늘은 세금에 관한 주제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이란 국민이라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세금은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고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금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국가가 직접 거두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 직장인 전부 세무서로 몰려간다면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력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걷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바로 원천징수라는 방법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면 근로자가 받아야 할 월급에서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가 나중에 세금을 납부할 때 편리하고 국가도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원천징수할 수 있는 우리나라 소득 종류는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종합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자를 받는 소득입니다. 배당소득, 주식이나 펀드에서 배당금을 받는 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근로소득,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급입니다. 연금소득, 연금을 받는 소득입니다. 기타소득, 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종합소득세를 줄여서 종소세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세무사 수험생들은 앞자만 따서 입에사 근연기라고 외웁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입니다. 이걸 분류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분류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따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왜냐하면 분류과세 소득은 일시에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한두 번 팔까 말까 한 부동산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내게 하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한 때 한 번에 받는 퇴직금을 다른 소득과 합친다면 퇴직하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면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세금을 얼마나 떼어야 할까요? 이자는 은행이 이자소득세를 떼고 지급하고 배당은 증권사가 배당소득세를 떼고 지급합니다. 사업소득은 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3.3%를 떼고 줍니다. 근로소득은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떼고 지급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급여와 부양가족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많이 나기에 나라에서 정해진 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월급여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급여에서 떼야 할 금액을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원천징수를 했다면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천징수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1년치 소득을 모아서 한번 정확히 정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받은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환급해 주거나 또는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했는데 그 세금이 내가 내야 할 실제 세금보다 많다면 국가는 그 차액을 돌려줍니다. 반대로 세금이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다면 국가에 그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업무를 국가를 대신해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은 언제 할까요?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합니다. 예전에는 2월 10일까지 근로자 지급명세서를 내야 해서 직원에게 12월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한다고 해서 연말정산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지급명세서 제출이 3월 10일로 바뀌면서 연말정산을 다음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하다 보니 연말정산의 의미가 바로 와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올해도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셔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